앞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이게 기초편이 될 거다.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이제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루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기초고, 그러면 뭘 공부하겠다라는 거고, 거꾸로 무엇은 하지 않겠다라는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우선 첫 번째는 1번은 스레드가 될 겁니다. 스레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함께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니 스레드니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이죠. 실행 단위이고, 이제 보통 실행 단위라는 게 윈도우에서는 이제 바로 요 스레드인데, 이 실행 단위라는 거는 하나의 흐름, 영어라는 컨텍스트죠. 뭐 이제 그 플로우라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원서에서는. 그래서 컨텍스트가 뭐 A라는 컨텍스트가 있다가 B라는 걸로 전환됐다. 그럼 컨텍스트 스위칭. 그걸 또 직역하면 이제 문맥 교환이죠. 뭔 소리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의미가. 어쨌든 뭐 결론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 하다가 잠깐 다른 거 한다. 그게 컨텍스트 스위칭이고, 아무래도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전환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그 일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바로 안 되잖아요.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흐름의 전환이 이제 많아질수록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레드랑 관련돼 가지고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든 게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기화라는 것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기화의 방법론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넓고 얕게 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상의 한 가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구라고 하면은 이제 등본상에, 그럼 여기 이제 동거인들이 목록이 보통 이제 가족이겠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족이라는 게 이제 스레드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n개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개별화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 수준이고, 그걸 묶어 놓은 게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 공간이 어태치 되죠. 우리의 이제 집이라는 공간처럼. 그리고 이제 한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더라도 화장실 쓸 때 놓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 방법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파일인데,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보안 이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사용하실 때 이제 로그인이라는 걸 하죠. 로그인, 뭐 윈도우에서는 이제 로그온이라고 하는데,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온, 로그오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어쨌든 시스템 인증 통과해서 이제 내가 그 시스템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 개념이 나오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나뉘어요. 심지어 내가 관리자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뭐만 할 때마다 경고창이 빵빵 뜨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뭐 너 이렇게 되는데 알고 있냐, 뭐 등등등 말을 해줍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안하고 연결된 어떤 이슈 사항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 보안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면서 여기 이제 구조체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로 또 논하자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예요.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체계를 사용을 하죠.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범용 운영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뭐 맥OS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리눅스, 유닉스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가상 메모리라는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운용을 하는데, 이 메모리라는 것도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그러니까 1차는 램이고 2차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나 이제 SSD 같은 것이 될 텐데, 요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2차 메모리 쓰는 거는 파일로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1차는 뭐 C 언어에서는 이제 에몰록 같은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은 이 가상 메모리 체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따라다가 보면은 어떤 단위, 보통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파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램 메모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내부적인 이해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게 정말 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이제 슬랙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관리적인 이유 때문에 낭비되는 거죠.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되는 메모리 영역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매핑 객체로 추상화도 해요. 뭐 이제 지금 뭐 이런 걸 이제 하여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힙 영역, 우리가 보통 힙이라고 하면 이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역이기도 하고, 아마 자료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맥스 힙이 있고 민 힙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큰 값을 배치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보는 건데, 어떤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이제 뭔가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내부 메모리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내부의 구조가 어떻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알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코드 수준에서 또 같이 알아야 될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사실은 또 TLS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다뤄가지고 이거 하나만 잘 알고 끝나면 지식이 조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 이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해야만 하지? 이제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앞서 공부한 뭐 스레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DLL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요거 방금 뒤에서 두 번째 언급했죠. 우리 공부할 거. 요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조합되면서 왜 중요해지는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 수업에서 조금 공부할 때 여러분이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가상 메모리다 그럼 단편적으로 이 가상 메모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상 메모리랑 스레드랑 결합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이제 C 언어로 공부해 보면 exe 파일로 어떤 결과물이 빌드가 됐죠? 링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실행이잖아요. 실행 코드들의 어떤 그 번역된 그 기계어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얘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형식 중에 요런 애가 있죠? 이제 정적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이제 다이나믹하게 런타임에 링크가 이루어지는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인데, 요거하고 스레드하고 가상 메모리가 조합된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뭐 기초적인 어떤 기본 이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문법이라든가 개발 방법론도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소위 이제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이제 그 소위 삽질, 시쳇말로 삽질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반복되겠죠. 그때는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 해결을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 해가지고 뭐 일단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네, 아무튼 저런 주제를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안 다루는 건 뭐냐? 스레드 풀은 아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자체도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라는 걸 논하기 전에, 이거를 논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얘를 좀 얘랑 친해진 다음에 이제 효율을 논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 쪽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고성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게 락프리예요.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이 연결 리스트를 멀티 스레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동기화가 깨지면서 자료 구조가 손상되고 메모리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동기화를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기화도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걸로 최대한 하겠죠? 근데 가장 저렴한, 가장 좋은 거는 락을 프리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기화를 안 하고도 이게 사고가 안 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락풀인데 CPU 레벨, 즉 하드웨어 수준에서 어떤 그 연산의 원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인터락을 해주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또 캐시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이제 아주 복잡한 고급 주제가 이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 수업 범위를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마라고 이게 이제 컴퓨터를 쉽게 말해서 보드 하나 여러 개 얹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누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LL 인젝션이라는 것은 이제 방법론이고 요 인젝션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API 후킹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건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기하거든. 재밌어요, 이게 좀. 그런데 이제 이 주제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스레드풀을 만들든 락풀이를 하든 이런 DLL 인젝션 API 후킹을 하든 이런 주제는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응용편에서 다루게는 될 텐데 기초적인 부분을 완벽히 끝내놓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누마라는 것도 요거는 이제 특수한 환경이죠.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공부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요걸 이제 응용에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기초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좀 뺐는데 이제 시스템 서비스 개발하는 부분, 그러니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데몬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의 어떤 시작, 종료,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거의 이제 커널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제작하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는 좀 만질 줄 아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용자 세션이라는 얘기 하게 되고 보안 얘기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션 객체에서 세션 객체에 세션에 연결된 데크탑 오브젝트 얘기하고 그 데크탑 그러니까 GUI죠. 화면에 보이는 GUI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 간의 통신 기법을 논해야 돼요.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초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초 다 안다고 치고 나중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결국 이제 스레드, 제일 첫 번째가 스레드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나왔으니까 동기화는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스레드는 이제 프로세스 안에 속해 있죠? 같이 아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 수준에서 가상 메모리가 붙어 있죠? 프로세스마다. 스레드는 이제 같은 가상 메모리 공간을 윈도우에서 이제 공유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운영 방법론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멀티스레드랑 결합되면서 동기화 문제가 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TLS가 있죠. 그 다음 DLL 같은 어떤 기법, 코드를 작성하는 기법이 또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 거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모두 알아놓으셔야 될 겁니다. 수업 중에 이제 모든 쓰는 함수들은 C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fread 같은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fopen이나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쓰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뭘 쓸 거냐면은 이제 win32 API라고 부르는데 윈도우 16비트일 땐 win16이었어요. 근데 win32는 이제 윈도우 32비트 그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고 물론 이건 MS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써서 내가 어떤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면 되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간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함수를 뭘 쓰느냐 이것도 다루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목적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핵심 주제가 뭐고 우리 수업을 어디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치고
저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개발 환경 얘기 잠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